동화약품에 이어서 유사한 그 업종인 광동제약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광동제약 관련 뉴스를 보면은 그 8월 16일자에 광동제약 폭우 피해 지역의 식수 대용 음료 2만여 명 긴급 지원 이렇게 했는데 뭐 좋은 일 했죠. 식수로 대용 가능한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 등 전달했다. 옥수수 수염차 먹어본 적 있고 헛개차도 먹어본 적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한 재고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할까? 그냥 어떤 판매 관리비에서 어떤 비목으로 처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는 폐기 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있어 봅니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위청수인데요. 제가 이 가스 활명수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그 20병에 11,900원이니까 이 광동 지경이라는데, 그러면 그 5,600원 정도뿐이 안 하지 않습니까? 20병에 그러니까. 근데 그 10병의 그 가스활명수는 이 약국에서 그 8,500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청수가 엄청 싸긴 싼 겁니다. 뭐 직영 스토어에서 그런 데는 거니까. 약국에서는 이게 조금 더 비싸게 받을진 모르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6,91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520원 하락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58%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을 방금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한 83% 선으로 그 대우를 받고 있죠. 광동제약은 좀 더 적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주 내역은 최성원 씨가 6.59%, 피델리티 퓨리탄 트러스트가 10.45%더 가지고 있네요. 외국인이 여기에 피델리티가 들어갔는지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18.78%. 또 가끔 매매하는 그 회사를 보면 또 모건 스탠리도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 자본들한테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동화약품에 비해서는. 시르프 손익에서 매출은 3,88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0.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0.2% 증가해서 원재료도 크게 증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스루풋은 2% 증가했습니다. 스루풋률은 0.4%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2%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증가보다 운영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면은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0.01포인트, 1%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15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억 3,800만 원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말하자면 검증할 때 백데이터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매출액이 회사가 별도로 이 분야별로 매출한 것들을 이렇게 집계를 해서 공시한 게 있는데 이게 딱 일치를 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대부분 연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딱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아본 이유는 위청수가 그럼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위청수가 없어요. 위청수도 솔표거든요. 솔표인데 위청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영 생산이 아닌 상품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상품류도 있긴 있거든요. 여기 약국 영업에 위청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들을 보면은 청심원유가 좀 많이 나가고 7.1%면 또 그것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제일 나가는 걸 보면은 비타 500이네요. 11.9%. 근데 금액상으로 옥수수 수염차는
6%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 계통으로 이 좀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개 합치면 또 이것도 11.6%나 되네요. 이번에 그 폭우 피해민들한테 그 지원한 옥수수염차하고 헛개차 지원했다는 거. 저건 비타 500이 매출액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거고, 어, 쌍화탕류가 뭐 그렇게 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동 청심환이 청심원요, 청심원이죠. 청심원이 그래도 좀 뭐 많이 나가고 있네요. 자관 이 판매 내역은 이렇습니다. 어,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게 좀 아쉽게도 분기에는 그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반영을 해서 계산해 낸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역산을 해서 전년도 가공 비율을 가정해 가지고 역산해서 풀이해낸 건데, 현실적으로 어떤 오차는 좀 있긴 있겠죠. 매출원가 재료비는 0.3% 하락한 거로 산출이 되고, 운영비용은 3.2% 증가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정한 비율이 되는 거고요. 작년도 거는 뭐 이것도 좀 가정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비성분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간 사업보고 주석에 나와 있는 급여 인건비는 이게 퇴직급여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77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는 이제 올해 상반기 인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한 7,350만 원 정도 작년에 받았다. 그러면은 동화약품이 9천만 원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화약품을 하면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준다 그러면 광동제약은 중소형 의약품 제조업체 수준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올해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8천만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인플레 때문에 많이 올려졌을지도 모르죠. 일단 그래도 8천은 뭐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보기로 하죠.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1단계, 2단계는 검증할 방법이 없고 3단계 현금 흐름표, 동아약품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결국 폐기 손실이 있네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26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재고는 10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럼 22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럼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25억이나 되고 평가손실 환입된 게 또 3억이다. 동화약품보다는 여기 평가 손실이나 환입액은 매우 작습니다. 근데 이제 폐기 손실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동화 약품이 6 거의 46.9%였나요? 그랬죠? 그게 20%뿐이 안 되니까 매우 작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규모에 비해서는 폐기 손실액이 많아가지고 85.6%로 또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손실 환입액하고 차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는 합니다. 역시 이 폐기 손실이 드링크류나 음료 계통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등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거 폐기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서 재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유통기한에 팔리는 만큼만 어떻게 보충해주는 그런 재고 관리를 개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영평가지표 스루프 회전율, 재고 회전율 조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은 요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을 조금 했든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 아니 제품 가격에 비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던가,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또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6.5%밖에 상승은 안 했고요. 주가는 좀 거꾸로 그 하락을 했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빠릅니다. 재고 회전이 1.8회전뿐이 안 되는데 3.4회전이면은 이거 거의 현찰박치기 장사가 좀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매입하는데 이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동화약품하고는 틀리게 이 광동제약은 친절하게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를 했고 제품 가격 추이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황청심원 그거를 비유를 해서 보자면은 우황이 그 10% 원료가 인상이 됐고 금박이 3.3% 인상이 됐는데 이 우황청심은 가격은 5.2%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공 비율이 아까 그 8%인가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9%인가? 그러면 재료비의 이 영양 포션이 꽤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90%는 반영이 돼야 된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적게 올린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 추론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가격을 또 크게 낮춘 것도 있습니다. 유명한 광동 쌍화탕도 안 팔려서 그런지 이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옥수수 그릇이 제일 잘 나가는 이 비타 500하고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는 10%선 이상으로 올렸고 헛개차만 거꾸로 5.4% 내렸네요. 이 헛개차가 이제 술 먹은 다음 날 숙취에 뭐 좋다 해서 뭐 먹기 전에 또 술을 먹기 전에 헛개차를 먹던가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 술 먹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좀 병행해서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도 지금 술 먹는 사람들한테는 좀 애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게 맞네요. 이게 상대적으로 원재료 인상 상승분보다 제품 가격은 하락했을 거다 하는 추론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판매 비율이 이 비타 500이나 옥수수 수염차가 제일 높습니다만 에버리지 평균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이 가중 평균을 할 방법은 없고요. 현금 재무지표로 캐펙스 자본독 투자는 9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27억 원으로서 2% 전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채권자한테 116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2.5%로 상승했습니다. 이 주주잉여 현금으로 하면 이익 배당으로서 0.6%, 전년에는 0.7%. 이것을 보면은 거의 이 동화약품이 2배 이상 이익 배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최종 9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매우 낮네요. 한 10% 이상이 돼야 좋을 것 같은데 한 자릿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금 사정은 빡빡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5%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이 연말 매출을 예상을 해 보면은 요것도 이제 B2B 이 거래로 비율을 해서 한다면은 79만 7천 원짜리 이 견적서를 내면은 협상을 해서 병원 납품이라고 가정하면은 79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계획보다도 더 좀 매출을 좀 일으켜보자 해서 더 노력한 결과 5%를 더 좀 매출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재고가 5%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상반기 재고 증가율보다는 약간 얕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5,700원 정도 남지 않겠냐 한 견적에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겠고요. 슬프트 회계적으로 보면은 똑같이 그냥 2배만 합니다. 이것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 그 제한가보다 약간 작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77만 원에 그럼 계약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원가 회계보다 낮게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이렇게 제한하는 영업 사원한테 뭐라고 핀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23,700원 뿐이 안 남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가격을 내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광동제약은 아마 그런 사내 분위기도 있을 거로 생각이, 통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얘기죠. 또 판매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3.7회전만 해보자. 이게 이 제조 제약회사라서 가장 잘 되는데 보면은 보통 12회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4회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떼돈을 벌 것 같은데, 3.7회전 4.5 프로만 더 증분해서 매출을 성공시켜 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한 8% 정도 늘어나는 거고, 이익은 46,000원.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는 이 스루프트 회계는 좀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이 타이트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동아약품처럼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제약이라고 봐집니다. 제약 이론 경영은 제약을 해결하면은 그 다음번 제약을 찾게 되는데, 1순위 제약이 이 재고자산 폐기 손실로 보입니다. 동아약품이나 광동제약이나 이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줄이는 기업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광동제약은 동아약품보다 폐기 손실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동아약품이 좀 높은 편인데, 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드링크류, 이런 류를 파는 그런 쪽에서는 폐기 손실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